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한국의 K9A2 자주포를 미국에서 차세대 자주포로 낙점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점유율 70%에 다다를 정도로 그 성능을 인정받았고, 방산 분야 세계 최강국이라고 불리던 미국, 독일마저도 한국의 K9 자주포의 성능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여전히 일본인들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자체 생산해낸 K9 자주포의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사연은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일본의 한 대학생이 아직 미국에서 K9 자주포를 차세대 전차로 채택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받아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신입생 다이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만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됐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무기나 군사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 이유가 조금 특이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왜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만화나 영화에서 멋진 군인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멋지고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 동경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관심 덕분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무기와 군사 장비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산업공학이라는 진로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 꿈은 자위대나 미국의 로키드 마틴, RTX 같은 방산 업체에서 새로운 무기 개발에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무기 개발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무기가 전쟁을 억제하고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방위산업은 재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로 느껴집니다. 일본은 헌법상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나라지만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받아 방어에 큰 어려움이 없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해상과 공중에서 발휘되는 강력한 전력으로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 구축함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발전된 방어 체계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죠. 덕분에 일본의 해상 전력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와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 독일제 잠수함 등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여 자위대의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요. F-35 전투기는 일본 공중 방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강력한 레이더와 은밀한 작전 능력을 통해 일본 상공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 능력은 일본의 지리적 조건과도 잘 맞아떨어지는데 주변국과의 해상 갈등 속에서도 일본 해역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한국의 K9 자주포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K9 자주포가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솔직히 그저 가격이 저렴해서 여러 나라에서 선택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를 도입한 나라들은 핀란드, 에스토니아, 터키 등 다양한데 단순히 저렴한 가격 외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없는 장비라고 생각했죠. 제가 이렇게 생각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표현은 주로 값싸고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주변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해 가격이 싸니까 선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학교 교육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한국산 무기는 경제적이긴 해도 품질 면에서는 부족할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뉴스를 통해 미국이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솔직히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 과연 단순히 가격 때문에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가질까 싶었던 거죠. 미국에는 이미 세계 최고의 무기 체계가 넘쳐나고 무기 성능만큼은 한국과 비교조차 안 되는 최첨단 방산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데 왜 굳이 한국산 무기를 들여오려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도 단연 최고의 무기 강국이에요. M1 에이브럼스 전차, F-35 전투기, 팔라딘 자주포 같은 전설적인 장비들이 미국에 의해 만들어졌고 세계가 그 성능에 감탄할 정도죠. 이런 나라에서 한국산 자주포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과 주변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 속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하길 한국은 고도 성장을 하긴 했지만 주로 값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며 성공한 나라야라는 설명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덕에 한국 제품은 싸지만 품질은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제 안에 자리 잡았죠.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는 일본산 전자기기나 자동차와 비교하며 한국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강조하곤 하셨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부모님 세대나 주변 어른들께서는 한국 제품에 대해 가성비는 좋지만 그만큼 내구성이나 성능은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흔히 하셨죠. 예를 들어 저희 집에서도 값싼 한국산 전자제품은 자주 고장 나니 오래 쓰기 어렵다는 말씀이 자주 나왔고 그래서 한국 제품보다는 일본이나 유럽, 미국 제품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을 저렴한 것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나라로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 LGTV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친구가 화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다라며 칭찬하길래 집에서 쓰는 TV를 LG로 바꾸면 어떨까 싶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저를 바라보시며 한국 제품은 싼데다가 자주 고장 난다. 괜히 저렴한 거 샀다가 자주 수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부모님 반응을 보면서 역시 한국 제품은 그저 값싸고 신뢰하기는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인식은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견 중 하나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은 신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반면 메이드 인 코리아는 여전히 일부 사람들에게 저렴한 대체품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가 형성되었고 한국의 방산 기술도 그저 가격으로 승부하는 저렴한 선택지라고 여겨왔던 겁니다. 그러나 K9 자주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K9 자주포의 성능과 재원에 대해 조사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주포는 155mm 포탄을 발사하며 최대 사거리는 무려 40km에 달했습니다. 사거리뿐 아니라 발사 후 재장전 속도도 30초 내외로 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대 시속 67km로 이동할 수 있어 기동력까지 뛰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렴하기만 할 것이라던 기존 생각과 달리 성능 면에서도 상당히 신경 쓴 무기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선 K9 자주포의 성능과 재원을 조사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주포는 155mm 포탄을 발사하며 최대 사거리는 무려 40km에 달했습니다. 사거리뿐 아니라 발사 후 재장전 속도도 30초 내외로 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최대 시속 67km로 이동할 수 있어 전장에서의 기동성 또한 뛰어났습니다. 여기에 탑승 인원 또한 5명으로 비교적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통해 운용할 수 있었고 상황에 따라 탑승 인원을 줄이면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유연한 설계 덕분에 다양한 전장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렴하기만 할 것이라던 기존 생각과 달리 성능 면에서도 상당히 신경 쓴 무기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이론적인 성능만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춘 무기라도 실제 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K9 자주포가 실전에서 사용된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특히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배치되어 오랜 작전 기간 동안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 덕분에 K9 자주포가 혹한과 열사 등 다양한 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쯤에서 K9 자주포가 다른 세계적 자주포들과 어떻게 다른지, 특히 미국의 M19A6 팔라딘과 독일의 PG-2000과 비교해보게 되었습니다. 팔라딘은 미국의 대표 자주포로 155mm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자주포 중 가장 긴 역사와 함께 신뢰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사거리가 약 30km로 K9보다 짧으며 재장전 속도 또한 K9에 비해 다소 느린 편이었어요. 물론 미국 내에서의 높은 신뢰와 오랜 시간 검증된 성능 덕에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전장 요구가 점점 더 빨라지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K9의 현대적인 성능은 주목할 만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또한 독일의 PG-2000 자주포는 K9과 유사하게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자주포입니다. 특히 최대 사거리 50km, 자동 재장전 시스템 등을 통해 빠른 발사 속도와 강력한 화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 비용과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에서는 도입에 제한이 있었죠. 가격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의 K9과 같은 가성비 높은 자주포에 비해 경제적 선택지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보니 K9 자주포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자주포로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고성능 자주포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이면서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전장에 적응 가능한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단순히 가격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된 건데 K9 자주포가 여러 나라에서 정말 널리 쓰이고 있더라고요. 사실 K9 자주포를 도입한 나라들이 꽤 많았어요. 예를 들어 유럽의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도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방어력을 크게 강화했어요. 이 두 나라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서 국가 방어에 늘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요. K9 자주포는 그들에게 강력한 방어 수단으로 선택된 거죠.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선택된 게 아니라 실제로 안정성과 내구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K9 자주포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실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도에서도 K9을 현지 생산형인 K9 바지라로 도입해 사용 중인데 인도는 사막 지형이나 극한의 온도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무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어요. 실전 운용 결과 K9 바지라는 인도의 혹독한 사막에서도 높은 내구성을 보여줬고 실전 배치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K9 자주포가 온화한 환경뿐 아니라 극한의 조건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죠. 그뿐만 아니라 현재 K9 자주포 도입을 고려 중인 나라들도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호주와 영국이 K9 자주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호주는 안보 상황과 전장 환경에 맞는 강력한 자주포 시스템이 필요해서 여러 후보군을 검토 중인데 K9이 그중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죠. 영국도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위한 후보군에 K9을 포함하고 있어요. 만약 이들이 실제로 도입하게 된다면 K9 자주포는 유럽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겠죠. 이처럼 세계 곳곳의 다양한 나라에서 K9 자주포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인정해주고 도입을 고려하는 상황을 보면서 저도 한국의 방위산업이 단순히 가성비로만 평가될 수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K9 자주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다른 무기들도 자체적으로 개발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별 관심 없이 지나쳐왔던 한국 방산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K2 전차, 현무 미사일, 천무 다연장 로켓, 천마와 천궁 방공 미사일, 그리고 이제는 KF-21이라는 전투기까지 모두 한국에서 직접 설계하고 개발해낸 무기들이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해외 의존 없이 이런 복잡한 무기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심지어 수출까지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무시하고 외면해왔던 것에 대해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것을 제가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 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솔직히 말해 한국이 잘 나가는 게 배가 아팠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이뤄낸 성과를 보니 일본과 비교되는 모습이 떠올라 씁쓸하더라고요. 사실 일본도 무기 개발에 많은 시도를 했었지만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61식 전차와 60식 장갑차인데 두 장비 모두 일본의 무기 개발 초기에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일본의 대형 방산 기업들이 주도해 개발했지만 많은 비용이 투입된 것에 비해 성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실제로 이 무기들은 자위대 내에서조차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고 결국 해외에 수출하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61식 전차는 당시 일본 방산업계에 큰 기대를 모았지만 제한된 기동성과 낮은 화력으로 인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조차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이외에도 일본은 F2 전투기와 90식 전차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F2 전투기의 경우 미쓰비시가 주도했지만 높은 개발 비용과 미국과의 기술 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상승 문제로 예산이 초과되었죠. 이로 인해 자위대에서도 제한된 수량만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 방산업계에 큰 재정적 부담을 남겼습니다. 90식 전차도 성능 면에서는 평가가 나쁘지 않았지만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사실상 자위대 외의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K2 전차나 KF-21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러한 무기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되어 실제 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같은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이 모두 전운이 감도는 지역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싸고 품질이 낮은 무기를 선택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최고의 성능을 가진 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K9을 선택한 걸 보면 한국산 무기의 품질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무기 같은 정밀 장비가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방위산업이 성장한다는 건 그 나라의 기술력과 안정성까지 함께 발전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한국 방산업의 성과를 하나하나 조사해보면서 저 역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방산 제품을 구매하는 나라들의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K9 자주포와 같은 무기를 수입한 나라들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협력국들이 독자적으로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 상상해보니 한국 방산업의 전략과 기술적 성숙도가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한국의 AS 체계입니다. 방산업계에서 AS는 쉬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의 군사 장비들은 높은 유지 보수와 정밀한 관리를 필요로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응해 줄 수 있는 AS 체계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해 준다니 한국이 얼마나 이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기술 이전과 AS 체계까지 갖추며 신뢰를 쌓아가는 걸 보니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구매국들과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유지하려는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나라였죠. 방산업에 대한 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한국산 무기들이 실제로 전장에 배치되어 사용된 사례들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K9 자주포나 K2 전차 같은 한국산 무기를 실전에서 운용하며 높은 평가를 받은 사례를 보면 볼수록 한국과 일본 방위산업 간의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방위산업은 지금 거의 쇠퇴해버린 상황이라 저처럼 방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막상 관련 분야에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게다가 이 분야는 원래부터 관심을 갖는 젊은 친구들이 적었는데 이제는 더더욱 외면받고 있죠.
저조차도 대학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방산 관련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할 생각조차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방위산업이 현실적으로 매력적인 직업군이 아니라고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방위산업에 대해 흥미를 잃지 않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제 자신조차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방위산업이 나날이 성장하고 기술적으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방위산업이 단순히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더라고요.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같은 무기들이 직접 개발되고 수출까지 되다 보니 한국에서 방산 기술자가 되는 건 실질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방산 분야에서 꿈을 꾸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이 속도로 계속 발전한다면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 기술의 가치를 깊이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본 방산업계의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껴요. 반면에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면서도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처럼 방위산업이 활발하고 또 점점 발전하고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요. 이 모든 걸 알게 되니 정말 부럽지 않을 수가 없네요. 더 조사를 해보니 현재 미국 정부가 BAE 시스템즈 M1A7 팔라딘 자주포 대신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산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되었어요. 물론 K9뿐 아니라 전차, 미사일, 기갑차, 전투기 같은 분야에서도 한국이 점점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두 나라의 방위산업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알아가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단순히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세계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국이 방산업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 마음 한편으론 감탄스럽고 또 부럽기도 하네요. 이제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전차, 미사일, 장갑차, 전투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산 무기의 경쟁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국가적으로 뒷받침을 받아 끊임없이 발전해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부럽고 대단하게 느껴져요. 한국은 이 분야를 국가사업으로 삼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니 앞으로도 더 강한 나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겠죠. 사실 무기는 그 자체로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살상 무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자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용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방위산업은 국가의 방어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걸 보니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또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 확실하니까요. 한국의 방산업이 강해질수록 그만큼 자국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세계적으로도 더욱 중요한 나라가 되어갈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조사를 통해서 한국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인정받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더불어 부러움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한 한국, 더욱 발전해가는 한국의 모습이 그저 부럽고 저 역시도 방위산업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